네, 진짜 쉬운 진단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신청 받고 있는데요.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게시판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게시판에 인사도 남겨주시고요. 종목 고민이 있으시면 마음껏 풀어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명확하게 써주시고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저희 답변도 구체적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마음껏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인사 나눠주시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과 친목도 쌓이고요. 또 답답한 마음도 동병상련으로 다 토닥토닥 하면은 조금은 마음이 좀 풀립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대나무 숲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8200번으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진용님 안녕하세요 해주셨어요. 그리고 동그라미님 찹찹한 주말 수고 많으십니다 해주셨는데 동그라미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그쵸. 이번 주간도 쉽지가 않았어요. 중간에 선거일 전후로 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또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지연해피님 오셨고요. 장상원님, 강병옥님도 안녕하세요 해주셨고 코인대마왕님 있으세요. 장지연님도 인사 남겨주셨고요. 무훈님 오늘도 손인사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달콤님이 까뮤엔씨 또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저희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으로 출발해 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오스코텍이고 네. 27,400원에 25%요. 지금 약간 수익권이시네요? 예? 약간 수익권이시네요? 아, 그래요? 아, 네. 이게 한지 오래돼가지고. 오늘 좀 올랐어요. 오늘 좀 올라서 4% 정도 올라서 28,350원 오늘 종가고요. 우리 시청자님은 약 3%가량의 수익 구간이신데 오래되셨어요? 한 두어 달 된 것 같네요. 아, 두어 달 되셨다고요? 네. 이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이게 비소세포 폐암인가 그거 네네. 관련해서 한 8월 달까지인가 승인이 난다고 들어가지고 그때까지 가면은 한 목표가를 얼마를 설정해 놓고 가야 될까 싶어가지고요. 아, 그러면 보고 가시는 그 모멘텀이 상당히 좀 확실한데 이런 부분들 그때까지 들고 가도 될지 저희가 스케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지 승인 과정 뭐 구체적으로까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이 시기점 좀 점검을 해볼게요. 끊지 마세요. 네. 예. 상당히 모멘텀을 정확하게 짚고 이 종목 바라보고 계시네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관련해서 유한양행과 같이 움직였던 그런 이력이 있죠. 최근 들어서는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는데 오늘장은 강했습니다. 4% 정도의 오름세. 한 8월 즈음에 승인이 나지 않을까? 이 모멘텀을 보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 일단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한양행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서 이제 지분 투자가 좀 일부 투자가 됐었던 회사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리고 오스코텍이 주요 임상 파이프라인인 비소세포 폐암이랑 뭐 관련된 임상 파이프라인이 성공적으로 1차 치료제로 안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렉나자가 이제 보험 등재가 돼서 연간 한 90억 정도의 유한양행으로서 이제 현금 흐름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마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이 임상이 이제 아미반 탐압과 레이저티닙의 이제 병용 임상인 것 같은데,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스케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8월 달로 잡혀 있다라고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용요법이 8월 내 FDA 승인이 될 경우에는 약간 주가 흐름으로 볼 때는 업사이드가 좀 많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는 약간 이제 모멘텀을 현재 이제 기다리고 있는 구간 중에 하나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회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임상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1차적으로 우리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바이오 디벨로퍼들이라고 불리우고 있었던 헬릭스미스, 신라젠 이런 회사들 보면 사실상 다 망했잖아요, 임상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임상이 전부 다 실패를 했었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어찌됐던 이제 레이저티닙이 글로벌 임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공한 임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구간에서는 기다려야 할 때인 것 같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사실 이제 바이오 섹터들의 사이클 주기가 10년 주기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돌이켜보면 2013년, 2014년도쯤이 한미약품이 퀀텀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이제 당뇨, 비만, 세계
3개인가 4개 임상 파이프라인을 뭐 1조 넘게 넘기면서 한미약품이 주도주로 올라갔었고, 그 나머지 종목들이 2013년, 14년도에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올해 8월달, 올해 상반기 지나고 나서 약간 어떤 주가 상승을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전히 좀 바이앤 홀드 할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추가적인 매수 비중이 지금 25%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비중적인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면 추가 매수도 좀 고려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가 매수의 자리는 한 24,000원 정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 주가는 4만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9,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비중 확대하면은 몇 퍼센트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보세요? 50% 이내까지만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 제약바이오 내에서 상당히 좀 좋은 평가인 것 같은데, 시청자님 어떠세요?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한번 이 모멘텀 믿고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수익 꼭 잘 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오스코텍 알아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쉽지 않은 길인데 그래도 뚜벅뚜벅 잘 가고 있는 종목. 현재도 약간 좀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었는데 더 사봐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또 선택지를 늘려드렸어요. 시청자님이 애초에 좀 생각하고 계셨던 투자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쉬운 진단에 노크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최선의 선택지를 더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현재 가진 그 선택지대로 밀고 나가세요. 이렇게 조금 더 확신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 시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게시판에서도 종목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늘봄님이 저 STI 가지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늘봄님 이 종목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좋은 종목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진수님 어서 오세요. 스포츠클럽님도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매도님, 솔트룩스, 강병옥님은 서현이와 궁금하시다고요. 그랜드 슬램님도 계시네요. 게시판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코인대마왕님이 LS 일렉트릭을 사셨어요. 와, 용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 어제 못 참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 알긴 아는데 그래도 한번 사봤다, 이런 이야기신 것 같아요. 매수 가격이 12만 5천 원. 그래서 어제 사신 것 치고는 오늘 상당히 또 괜찮은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오늘 장중에 바빠서 못 파셨대요. 정말 짧게 보고 들어가신 거군요. 오늘이 장중한테는 23%나 급등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왜 달리는 말을 봐야 되는지 LS 일렉트릭 보니까 더 여실히 느껴집니다. 비중은 10%고 다음 주에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너무 좋은 뉴스만 나와서 익절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하셨습니다. 단기간 내에 상당히 큰 수익 내고 계시고, 그 어느 섹터보다도 핫하고 뜨거운 종목군이죠. 전력 설비 쪽. 다음 주쯤에 빠져나올지 아니면은 이 대세 상승을 조금 더 누려봐야 될지 어떤 의견이신가요? 업황이 되게 좋아요. 좋은데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이제 시청자분께서 들어가셨던 자리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앤홀드 하시거나 그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최대한 싸게 거래를 해서 비싸게 파는 게 지금 현재 관점으로 볼 때는 제일 현명한 선택으로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업황이 빅사이클이 도래가 됐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다들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 구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전력계랑 변압기인데, 그만큼 지금 굉장히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단계다. 지금 보면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2023년부터 실적이 완전 돌았어요. 요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서 매출액 성장률보다는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증가하는 종목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익률이 거의 5% 정도 나왔던 회사가 지금 7% 후반대까지 나오거든요, 이익률이. 그러면 2022년도 영업이익이 LS 일렉트릭이 1,800억 했던 회사가 작년 연간 3,200억 나왔고요. 올해 컨센서스가 3,300억인데 올해 컨센서스는 그만큼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성장률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성장률은 좀 꺾이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1,800억 했던 회사가 3,200억 했고,
3,200억 했던 회사가 5,000억을 하면 성장률이 꺾임이 없이 정방향으로 갈 텐데 일단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성장률은 꺾이는 거는 맞습니다.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 주가 흐름이 시장의 타이밍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단기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려가면서 거래량이 동반 상승하면서 주가가 올라갈까요? 지금은 제 생각은 요 주식은 변동성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용을 너무 좋은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모든 내용을 처치하고라도 시청자분이 들어간 컨셉으로 보자면 결국은 가격 따먹기 단타로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대응을 기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요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멀티플이 얼마의 거래가 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청자분께서는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단기 가격이 깨지지 않는다면 지금으로서는 테크니컬하게 접근을 해드리는 게 옳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 대응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5일선 꺾이면은 매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아드리면 12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16만 원. 그리고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사업성이 좋고 섹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변동성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 좋으니까 나는 끌고 갈 거야 라고 하면은 바이앤홀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대응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짧게 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점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연의 내용에서 어제 샀는데 오늘 못 팔았어요 하시는 걸 보니까 단기 투자자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이렇게 맞춤으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가격 전략은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지지라인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12만 5천 원이 지지라인인데 원금 정도입니다. 사신 가격. 이 정도를 리스크 관리 라인으로 제시해드렸고요. 목표 주가는 16만 원으로 오늘 못 파신 가격, 이 오늘의 고점보다도 조금 더 위쪽인 니까 이 종목 짧은 시일 내에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시고 조금 더 위쪽으로 슈팅 나오면은 마무리 짓자 의견 나왔습니다. 16만 원이면은 수익률이 거의 30% 정도 되실 거예요. 단기의 큰 수익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합니다. 코인 대마왕님의 종목 LS 일렉트릭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 쭉 보겠습니다. 용선제이님도 오늘 오셨네요. 펩트론 궁금하다고 신청을 해주셨고요. 저희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0235-8200번. 오늘 연결된 분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포바이포요. 포바이포 얼마에 사셨어요? 14,600 몇십 원에 샀다가요. 네. 내렸을 때 조금씩 더 사서 지금 13,000원에 걸려 있어요. 아, 그러면은 분할 매수하셨고 평균 매수 단가는 13,000원. 비중이 그럼 좀 높으세요? 네. 어느 비중이 정도 좀 되세요? 25% 넘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조금씩 흘러내릴 때마다 14,000원대 진입하셨으면은 올해 1, 2월 즈음에 이렇게 막 들썩들썩할 때 그때쯤 조금씩 사신 거세요?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예. 조금 저기 할 때 본전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맞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 하루를 딱 놓치고 나면은 그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13,000원이시면은 그럼 손실 규모가 꽤 되시네요. 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가지고 있으려니까 이게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하고요. 네. 한 11,000원 이탈할 때 그때는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만원선 하회하고 있는 9,550원의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두루두루 최선의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볼게요. 전화 끊지 마세요. 네. 예. 어쩌다 보니까 비중이 많아졌고 타이밍을 딱 놓치니까 이렇게 또 아쉬운 손실 구간으로 전혀 되돌림이 나타나지 않고 거의 한 2달째 흘러내리기만 합니다. 포바이포 언제쯤에나 바닥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마 이거 기술성 평가로 상장하는 회사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일단 지분 관계를 보면 대주주가 28% 특수 관계인 28% 갖고 있고
JYP 엔터가 한 5%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상장한 지는 2022년도 4월 달에 상장을 했으니까 뭐 보호에서 물려 있는 것들은 뭐 지금 엑시트 하지도 못했겠죠. 보통은 뭐 1년 주기 보호에서 물량이 보통은 있는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 뭐 물려 있는 뭐 물량이 나왔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거 뭐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AI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화질 개선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화질 고도화 그냥 그 우리 예전에 옛날 영상들 이제 화면 보정해져 가지고 화질을 굉장히 선명하게 해주는 처리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4x4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시장 나올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그래도 상장 전에 약간 이제 실적이 마사지가 좀 잘 된 것 같고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그 상장 전 1년, 2년까지는 실적이 흑자 기조예요. 매출액이 140억에 영업이익 14억. 2021년도 매출액이 220억에 영업이익 40억. 근데 상장하고 나서부터 적자가 영업이익이 한 해에 100억씩 납니다. 올해도 당연히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고요. 뭐 불행 중 다행인 건 어쨌든 AI 테마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좀 약간 왔다 갔다 했어요. 주가 흐름이. 변동성이 좀 일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구도로 봐선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AI 테마가 있다면 약간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본원적인 이유를 찾자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도 아니고 시장에서 인정받을 때 팔자 주인데 지금 당장 실적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주식이 싸다 비싸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기준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픈 AI처럼 정말로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실적이 당장 안 나오고 연간 비용으로만 1조 이상 쓰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 실적이 안 나와서 이 회사가 적자라고 해서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봐서 우리가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금 창출 능력이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회사냐 없는 회사냐라고 꼽자면 지금 현재의 레벨에서는 후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비중이 20% 정도 되면 충분히 손절 치고 나서도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매도 의견 드리고요. 목표 주가랑 손절 라인은 제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전처럼 AI 붐이 막 불어가지고 콘텐츠들 막 찾고 이랬을 때 그러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올라갈 텐데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스마트해졌죠. 이게 거의 이제 시간으로 치면 거의 8개월이 지나갔고 어떤 분들 말하시는 분들 1년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주식시장에서도 이제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가는 어떤 전략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인한 테마 상승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도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이러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봤는데 이 종목이 실적이 잘 안 나와서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려운 결정이 되실 텐데 그래도 지금 손실이 20%대시는데 더 좋은 종목 많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고민되실 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4x4입니다. 혼자 이렇게 고민만 하고 계시면은 결단을 못 내리세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다른 대안을 또 제시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게시판 좀 더 볼게요. 언제님 오셨네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지고 계시다고요. 이제 원금 오셨어요.
그리고 또 매수 질문도 저희 받습니다. 매수도 이 종목이 왜 사고 싶은지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원하시는 매수가나 뭐 비중이 있다면은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매수 질문도 구체적으로 주시면은 좀 더 상담드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뭐 로봇주가 사고 싶은데 이거 괜찮나요? 라든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더 꼼꼼히 봐드릴 수 있습니다. 김덕수님 오셨어요. 종목 궁금하시면은 신청도 해주세요. 이번에 볼 종목은 스포츠클럽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아마 이 헬스장, 합기도장 운영하시는 자영업하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솔로엠을 신청해 주셨는데 28,900원에 비중이 30%입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500억 원인데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하셨어요. 솔루엠 실적까지도 파악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종목을 뭐 주변에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하고 무턱대고 사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적도 좀 확인을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지 못하는 이유,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이라든지 실적 측면으로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 종목 왜 못 가나요? 이게 작년에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도 좋을 것 같은데 주가가 못 가는 거는 결국은 주식시장이 모든 지표의 선행 지표잖아요. 주식시장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솔루엠이라는 주식을 되게 좀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이제 솔루엠은 이제 원래는 투인원이라고 해서 파워와 모듈을 합산해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전자기기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이거는 삼성전기의 사업부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사업부가 이제 분사가 되면서 이제 솔루엠이라는 회사가 탄생이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매출은 그래서 3-in-1에서 대부분 나와요. 전자기기 쪽에서. 그리고 전체 매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연간 매출이 작년에 1조 7천억의 영업이익 1,500억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이제 솔루엠의 신사업인 ESL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마트 가면 뭐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데 보면은 부착 방식이 요즘은 한국에서도 일부 있었는데 대부분 좀 별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RF 코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재고까지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게 원래 종이 태그에서 RF 전자기기 태그로 전환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은 뭐 많이들 이제 교체가 돼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저도 가끔 보기는 봤는데 상품 위에 이제 태그가 달려있는데 그게 전자 태그예요, 그게. 솔루엠이 이걸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1,000억이 안 돼요, 전체 매출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매출은 여전히 전자기기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많아요. 이게 교체 수요가 충분히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출은 ESL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3인 보드 쪽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일부 있고요. 수주 기반으로 봤을 때는 수주 잔고가 한 1조 6천억 정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수주 내용 연수가 뭐 몇 년치를 수주를 받았는지 이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되면서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수주 총액은 1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 그리고 마진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좋은 것 같아요. 방향성은 우월 상향해서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 기대가 우리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 주식시장 상장했을 때 신규 사업이라고 불려오고 있었던 ESL 사업이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속도가 빠르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태인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싸요.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8배밖에 안 됩니다. 뭐 증권사에서 나온 레포트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내용이 다들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매출 총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본업에 대한 성장은 별로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어차피 본업은 다 마진이 굉장히 박하기 때문에 많이 나와봤자 이 OP 마진이 한 4% 나와요. 그리고 ESL 같은 경우가 거의 두 자릿수 더블 디지트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SL 수주 잔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주식은 높은 성장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아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뭐 목표 주가는 업사이드로 한 20% 정도는 충분히 올 만한 가능성이 있고요. 또 지금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치자면 이런 솔레인 같은 주식들이 지금 별로 이렇게 관심 받을 만한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량 주고 실적도 괜찮고요. 그리고 올해는 본업 사이즈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만한 여건들이 좀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32,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2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기대를 많이 했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느린 거긴 한데 상황이 안 좋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조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좀 더 들고 가보자. 3만 원 선 위에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루엠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리엔 님도 종목을 올려주셨고요. 저희 조금 전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늘 많이 올라가지고 좀 수익 내고 계실 줄 알았는데 원진님께서 이제 원금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산지 좀 되신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 종목을 29,100원에 사셨네요. 정말 딱 오늘 종가하고 50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30% 비중도 꽤 높으시네요. 이제 원금인데 얼마까지 갈까요? 단기 매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아마 이번에 떨어질 때 그때 사셨을까요? 단기에 좀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늘 장대 양봉의 의미도 좀 궁금하고요. 목표 주가를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굳이 기업 내용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구간에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지금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AI, 인공지능 그리고 뭐 AI랑 관련된 어떤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차피 돈이 흘러가는 쪽에서 나는 싸게 사서 이 매매 차익으로 인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AI 반도체 안에서 뭐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 밸류에이션이 싸다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추세 하락 구간을 돌파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고점 부분 38,800원대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고점 부분 연결고를 지어 본다면 계속적으로 지지선 라인으로 계속 뭉쳐 있었던 21선은 오늘 좀 약간 트라이 하는 구간 중에 하나였었고요.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제일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월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볼 때 21선 밑에 있으면 조금 매도도 고려를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딱 이 구간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1선 지지되고 61선 깨지 않으면 바입니다. 가져가시는 건데 21선 라인 깨지고 61선 라인 깨지면 추세 이탈로 다시 보거든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추세 전환이라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종가 기준으로 21선을 강력하게 뚫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점 보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됐다. 그리고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61선 위에 올라와 있으면 바이 앤 홀드 해보시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35,000원까지 보시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현명한 것 같습니다. 뭐든지 다 펀더멘털 분석, 기본적 분석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탄 종목군들은 기술적인 대응만으로도 충분히 현명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따라서 시장 분위기 따라서 기술적인 분석 위주로 봐드렸는데요. 21선, 61선 지지 여부 중요하다. 이렇게 팁을 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35,000원 정도 설정을 했고요. 월요일에 시세를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아요. 월요일 종가상으로 60일선 지지되는지 보자. 만약에 아니라면은 짧은 시점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알려드렸으니까 당분간은 또 매일매일 시세, 시시각각으로 좀 체크를 부지런히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알아봤습니다. 언지님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스포츠클럽님도 위안이 됩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혼자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확증 편향에 빠질 가능성도 있고요. 뭔가 좀 불안한데 이런 느낌도 드실 거예요. 진단 한번 받으시면은 이런 부분이 또 말끔히 해소가 됩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 셀리엔님께서 올려주신 WCP 보겠습니다. WCP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사신 가격이 4만 원대입니다. 44,000원에 사셨고 비중이 10%입니다. 좀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안 좋았네요. 오늘도 5%가량 하락했고요. 32,55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동안은 한 4만 원에서 5만 원 박스권으로 한 5, 6개월 움직임 나타낸 것 같은데 이번 달에 상당히 좀 안 좋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닥을 모르고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이 상장한 이후에 최저가네요. WCP. 왜 이렇게 주가가 좀 부진한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은 원금이라도 좀 회복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계실 텐데 이 종목 가능할까요? 어떻게 봐야 되죠? 개별 종목의 이슈로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그렇게 비싼 주식은 아니거든요. 막 고멀티플의 주식이 뭐 대표적으로 말하면 금양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엔캠. 네. 이런 주식이랑 비교할 만한 회사는 또 아니에요. 되게 우량한 회사고요. 그리고 분리막하는 회사인데 첫 번째는 시장에서 좀 많이 소화됐었던 부분들이 제일 좀 아쉬운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이 FM 가이드 기준으로 볼 때 1분기 실적이 783억에 61억인데 4월 9일날 나왔었던 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커버리지 맡으시는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이익률 조정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803억에 영업이익 28억. 그러면 보통 이 정도 나오면 적자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게 증권회사마다 이제 가이던스를 주는데 결국은 컨센서스잖아요. 시장이 이 A라는 종목 WPC의 실적 컨센서스가 FN 가이드에 나와 있는 783억에 영업에 61억이다. 이게 맞냐라고 보면 이거 맞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실적 발표 이전에 무조건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레포트를 한 번씩 확인하셔야 돼요. 3월 전까지는. 보통은 3월 이후 실적 발표할 때 4월 전까지는 프리뷰 자료라는 거를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작성을 해요. 물론 이제 커버를 안 하는 스몰캡 종목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중형주급 되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프리뷰 자료를 작성을 합니다.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 증권회사라면 그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4월 초 자료인데 매출액 803억에 영업이익 28억인데 지금 FM 가이드 컨센서스 기준으로 자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못 미쳐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오늘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 2차전지들 다 밀렸잖아요. 엔솔이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적자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어떤 소재단 회사들이 실적이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셀업체들이 안 좋은데 소재단 회사들이 어떤 가격 방어력을 갖고 있다고 이익률이 확 좋아져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업황이 좋냐? 업황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2차전지 섹터들 보면 소재 회사들의 가격 경쟁력이 지금 무너진 상태고요. 언제 반등이 나올 거냐라고 하면 2분기 이후로 봅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보게 되면은 7월, 8월 달 이후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점으로 보게 되면 2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이 보통은 통상 1년 3월 6이니까 6월 결산이잖아요. 6월 결산이니까 7월 중순부터는 조금씩 실적이 좋아지면 2차전지 섹터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WCP 같은 회사들은 지금 시장 소외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리막하고 있는 회사 보면 SK 아이테크가 또 오늘 종가 한번 봐볼까요?
SK 하이테크도 밀렸네요. 전반적으로 2차전지가 오늘 안 좋아요. 안 좋죠. 네. 1분기 실적 EPS가 다 안 좋기 때문에 일단 WPC 같은 경우는 WCP 같은 경우는 신화부께서 올해 연말 내내 하반기까지는 들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가지고 가세요. 아니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손절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적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느 정도 메탈 가격 반등으로 인한 어떤 마진 따먹기가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은 어느 정도는 개선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기점으로 봤을 때 5만 원 이상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 흐름으로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WCP를 비롯해서 2차전지가 요즘 워낙에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마음을 좀 비우셔야 되지 않을까. 시청자님이 나는 장기 투자도 괜찮고 꼭 빨간불 보고 수익권 되면 나오고 싶다 하시면은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해주시는 게 들고 가시는 게 나은 거고요. 그리고 나는 단기로 접근을 했다 하시면은 지금 손실률이 20%가 채 안 되시니까 지금이라도 좀 빠져나와서 다른 좀 더 빠른 종목, 더 강한 종목에서 수익을 내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성향에 맞게 골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좀 드라마틱한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의견 주시네요.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우려 기업 얘기 나오면서 뭐 엔캠이라든지 그리고 뭐 분리막 쪽도 수혜주다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엔캠만 같습니다. 뭐 WCP 이쪽도 전혀 움직임이 나타나지를 않았네요. 아쉬운 2차전지 종목군 오늘도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상당히 좀 강했어서 궁금했는데, AP위성입니다. AP위성이 장중한테는 13%나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물론 윗꼬리가 좀 달리기는 했는데, 종가도 괜찮았습니다. 6.3% 오르면서 18,0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 장성원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사신 가격은 18,400원. 네, 18,400원에 비중이 5%. 거의 오늘 사시지는 않으셨겠죠? 오늘 사셨을까요? 어쨌든 뭐 이 근처의 가격, 오늘의 종가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오늘 세트레가이나 이쪽이 같이 간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AP위성 장중에 이런 강한 움직임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투자 전략도 알려주세요. 이 종목 오늘 거래도 실렸네요. 이게 저게도 인공위성 관련된 관련주 중에 하나죠. 대표적으로. 대장주격으로 불리우고 있는 인텔리안테크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AP위성인 것 같은데, 회사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기술력도 좀 있어 보이고.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이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이제 연간 이제 매출액이 1,000억이 안 되거든요. 작년에 464억의 영업이 100억 나왔는데, 작년에 실적이 엄청 좋았어요. 근데 올해도 이 정도 선이 유지가 된다면 실제로 주가 퍼포먼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의 대세 상승을 위한 테마가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는 정부의 자금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대에 맞는 어떤 변화,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AP위성이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은, 인공위성, 저궤도 인공위성, 우주 항공, 우주 프로젝트, 이런 거다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성장, 고멀티플을 받을 만한 요건은 충분히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으로도 중동 지역의 두바이 이동통신 회사라고 불리우고 있는 투라야 텔레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랑 같이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해가지고 진출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이러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어찌됐든 간에 탑라인을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요건이 된다면 바이앤홀드 해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내내
그 과기부에서 전반적으로 저궤도 인공위성 관련된 예타 이슈가 있고 예비 타당성 지원 이슈가 있고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민간 항공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스타링크도 계속적으로 저궤도 인공위성 관련된 부분들도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실적 플레이가 할 만한 종목은 아니지만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올해 내내 시장에서 소외주로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 되면서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도 단기 매매지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업사이드는 정고점까지는 좀 가지고 가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26,6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00 이상 깨지는 구간이 14,3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시청자님들이 5%, 8% 이렇게 한 자릿수로 담으면 더 사볼까 이렇게도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추가 매수하냐고 질문을 드리면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추가 매수는 이제 조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실적이 예상했었던 것만큼 나오지 가능성이 신뢰도가 적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산업에 대한 뭐 부분들 아니면 제가 짚고 넘어가지 못했었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포착이 되셨거나 하셨으면 추가 매수 해보셔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추가 매수를 해보실 만한 어떤 근거를 찾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 LPB 상황까지 봐드렸습니다. 그러면요, 다음 주는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세요. 이게 이제 매주 이제 투자 전략,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재미도 없고 사실은 이제 상반기는 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반도체 말고 비빌 만한 종목이 안 보여요, 사실. 반도체 아니면 전력 설비. 저도 맨날 방송하면서 매일 똑같은 말씀만 드리는 것 같아서 맞아요. 가끔 민망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사실은 그래서 실패한 적도 되게 많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주도주가 되는 건 우리가 이제 항상 목표 주가를 정할 때 이제 멀티플의 EPS를 곱하잖아요. 근데 멀티플이라는 거는 결국은 시장에서 얘기해 주는 건 성장성이거든요. 지금 주도주들은 그거 하나는 정확해요. 실적은 돌고 있는 종목들, 실적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질 만한 종목들이 다 주도주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변압기 관련 주식들도 마찬가지고 한미반도체, 뭐 이슈페타시 이런 주식들 다 램프업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상반기는 무조건 반도체다. 하반기도 반도체의 가능성이 90% 이상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이탈이 되거나 뭐 주도주가 바뀌거나 그럴 만한 종목들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은 유리기판 관련된 것들은 좀 일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HBM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리기판이라는 게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 내지는 PCB 기판보다 훨씬 더 전기 손실이 적고 인터포저 없이 MLCC를 유리기판 안에서 삽입을 해서 진행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는 삼성전기가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유리기판 관련주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이제 CVD 증착기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착 식각 ALD까지 합치게 되면은 하이케이류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이 탑픽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드릴링 그리고 피롭틱스는 LLO 장비까지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어떤 유리기판들 같은 경우는 레이저로 흠집 없이 증착을 할 수 있느냐, 식각을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와 홀을 뚫어야 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조금 리바이벌이 될 만한 종목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마음껏 해소를 해드린 지문상 차장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쉬운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미스터 진단 시간에 여러분들의 고민, 남은 고민들 말끔하게 또 해소를 해드리니까 너무 실망 마시죠. 2128-3388번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은 오늘 저녁 9시에 미스터 진단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TV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은 게시판에서 계속 저희와 함께 소통해 주신 시청자분들 계시지요.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누구에게나 100% 저희가 쏩니다. 이 통통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통 쿠폰 4만 원 상당의 통통 쿠폰 지급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방송 요약본도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은 간단한 인적사항 사항 기재하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좀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말 날씨가 덥답니다. 나들이 하실 때 이 부분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